왜 그래 됐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2000년도 사태도 저희가 단체 행동이 있었는데 또 그때 제가 느낀 점 이런 거 하고 해서 믹싱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솔직히 저 개인의 아직까지 설익은 뭐 서치, 리서치 뭐 그런 것들의 결과이지 제가 소속한 대학,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정책연구소 이런 데 공식적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주관하시거나 주최하시는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걸 던져드리면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그룹이 형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스터디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세미나 목적은 의사단체가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단체와 환자와 사회 보호가 목적인 단체로 대별됨을 이해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의사단체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 그런데 결국 남을 위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이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벌써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집단 행동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그 도덕적 함의를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다. 여전히 의사 집단 행동에 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현대 의료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또는 UN, WHO 하나의 공통된 화두가 있다면 보장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UN 거기서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5년 전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했는데 그중에 50%밖에 달성이 안 돼서 나머지 2030년 2015년부터 15년간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인데 거기라든가 각종 WHO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결국은 보장성 강화, 뭐 의료보험을 통하든 나라 세금을 통하든 모든 소속 국가의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단일 보험 제도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가 이제는 한 사람의 개원보다는 여럿이 뭉치거나 또는 거대 자본화하고 거대 기관화하면서 피고용 의사, 즉 종래에 가졌던 자유계약 의사에서 또는 자유업에서 서서히 나쁘게 표현하면 근로자화 또는 노동계급화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건데 모두가 우리는 법적으로 비영리기구입니다. 의료기관이. 그러면서 보여주는 행태는 영리적보다 더한 영리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오가나이즈 메디신, 조직의료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 보건의료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전문직이 손잡고 보건의료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추상적 개념에 있어서 헬스 가버넌스 그렇게 부르는데 이 가버넌스란 말 우리말로 번역하기 정말 힘듭니다. 뭐 청지기 직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한자로 쓰면은 뜻이 훨씬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치할 때 치자하고 이치를 할 때 이.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에서는 가버넌스 그럼 칠이 이렇게 나오고 알아듣기 쉬운데 이게 한자가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쓰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WHO에서 제정한 헬스 가버넌스의 그 데피니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보건정책 목표인 보장성 강화 달성을 위하여 정부나 다양한 의사결정자에 수행되는 광범위한 조항 및 규칙 제정 관련 기능. 그래서 WHO를 볼 때 정부나 다양한 의사결정자란 말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저널에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새로운 가버넌스란 직무 위임을 받은 비공공단체 즉 전문직 단체도 포함한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종래, 명령과 복종이나 통제의 공식적인 기재가 아닌 다양한 절차와 실천을 포함하는 법적 혹은 다른 조치를 의미한다. 이번에 학생들이 나갔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게 이들은 저희하고는 좀 다른 세대고요. 국민소득이 매우 다를 때 태어난 사람이고 1987년 우리 사회가 응답하라 하고
그 민주화를 이룬 후에 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은 우리 기존 세대하고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뭐 공공의대 신설 이런 데서 정부가 보여주는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을 무시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지도 않고 그런 건너뛰는 속칭 민주화 세력이 보여준 것에 대한 저는 실망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취지가 잘 되려면 우선 3단계로 이렇게 어떤 크게 대별해 보자면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부의 기본 보건의료 정책이 있고 국회가 있고요. 그 중간에 매주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직 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보험사 등이 있겠고 마이크로 단위, 즉 하부 단위, 공급자 단위로서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의료 전문직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실패하는데 정부 정책의 실패는 대개 같은 정책의 반복 실현 후 결국 정책 구현을 위한 하부 구조의 결여에 기인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놓고 하부 구조에다가 던져만 주면 하부 구조 즉 중간 단계 이하에서부터는 전문직의 특성이 남의 통제받기 싫어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기 좋아하고 절차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무시하거든요. 특히 이런 거 실패 잘하는 나라들이 보면 역시 후진국이고 WHO에서 뭘 도와줘도 잘 되지도 않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게 하부 구조, 그 공급자들과의 지금 심각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상위 구조에 앉아 있어야 될 나라 전체의 보건의료 발전계획. 우리나라도 법으로 있습니다, 이거. 보건의료 기본법이 통과된 지 19년이 지나도 한 번도 복지부가 이걸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이제 중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평가도 하고 자문도 구하러 가보면 60년대부터 매 5년마다 우리 과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듯이 보건의료 개발 계획 5년마다 이렇게 또박또박 그걸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서 나라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짜는데 우리는 대개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졸속 그것도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반대하던 거를 여당이 되고 나면 채택하려고 하는 순박질 정책이라든가 일관성 또 하부 구조의 협업 등을 찾아보기가 지금 힘듭니다. 다음. 그래서 바람직한 가버넌스라는 건 결국은 우리도 환자들하고 의사결정 구조할 때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보다 민주화된 구조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의사결정 구조가 명료하지도 않고 이해 당사자가 조기 참여도 아니고 자기들은 논의했대는데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던져주는 거고요. 또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이 했을 때 이 가버넌스에 대한 감독과 규제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정책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보건의료직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어떤 직접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면 영국에서 이제 보건부하고 복지부 장관은 국무장관이 밑에 있는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서 사실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학장 밑에 부학장이 많으면 이제 부학장은 학장에 뭐 밑에 있는 거 틀림없지만 영어 표현으로 할 때 역시 그 어소시에이트 딘 그건 자기 레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딘 포 뭐 스튜던트 어페어 딘 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딘이나 마찬가지죠. 한 작은 분야에 근데 레벨이 뭘 따지냐 보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는 보건부에서 전체로 잘 보직 변경이 안 되고 오래 남아 있는 사람 보건부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 밑에 6명의 프로페셔널 오피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예로운 직으로 알고 그 전문직에 초치를 해서 이분들이 여기다가 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 밑에 쭉 보시면은 뭐 의사, 간호사, 또 치과의사, 그 다음에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있고 약사도 있고 재미난 게 그 사이언티픽 오피서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는 거를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좀 다른 구조인데 저희는 이렇게 안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관변학자 동원이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전체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맞는 사람만 거기에 또 문제가 있고요. 다음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메디컬 오피서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직이고요. 현재 이제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치프 메디컬 오피서가 하는 게 헬스 프로텍션 앤드 헬스 워크포스 디비전. 그래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전문직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상설기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의사가 얼마가 남고 모자라고를 예측하고 추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WHO가 여느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월드 헬스 어셈블리의 호주 대표로, 정부 대표가 가는 게, 이 사람이 그 정부 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네, 요 자료를 갖다 뽑을 당시에 이 사람이 신장학 교수였고, 암 신경과학 연구소장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신경학회장도 하고,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얹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어포인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자기들이 합의를 보고, 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는 거지, 정부의 코드에 맞는다는 폴리티컬 어포인트먼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책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사이언스에서 그 폴리시로 가는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학 교육에서도 에비던스 많이 얘기하죠. 따로 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에서도 계속 에비던스를 얘기하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우선 정부가 그걸 채택할 때는 연구 진실성이라든가 그 타당성 검증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근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분명히 찬성, 반대 의견 청취하고 수정이나 대안 제시한 다음에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근데 저희 나라에서 보면 사이언스 폴리시에서 이게 폴리틱 인터페이스로 변하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공약사항이 과학적 근거로 포장된 어떤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젠다 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보면은 정책 수립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쪽의 결과를 미리 주문한 연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경전철이라든가 지방도시 공항들은 다 망한 이유가 이 연구 결과에선 모두가 만들어만 놓으면 장밋빛으로 다 흑자 경영을 하고 동네가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할 듯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사전 결과형 주문형 그러니까 케이터링한 연구들이죠. 그 사람들은 대개 보면 관변 연구학자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내면 자꾸만 이제 편가르기를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고 비도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당정청이란 말을 즐겨 쓰는데, 이것이 의결이 되면 이것으로 마치 국민의사가 대체된 것처럼 하거나 당정청에서 결정한 다음에 거수기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를 동원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곡된 과학적 근거로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사업 지속성에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라든가 또 공무원이 계속 지도층이 바뀌면은 연속성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자꾸 실패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후진국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 민주화가 아닌 시대를 가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전체주의화되고 있고, 현 정권에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자꾸 팔고 있고 모든 것들을 여기에 맞춰서 재구조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중이 지금 긁어주면 좋은 것, 표가 나오고 쉬운 것, 이런 것들을 간단한 개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그런데 저희 그 사이콜로지에서 하지만 서브 엑스퍼트나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모든 일을 너무 간단하게 본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장밋빛으로 본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집어넣고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 구원을 강조하고, 어떤 숨겨진 세력에 의해서 그 반대 의견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떤 그 대항 세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이 스스로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도구하고 거기에 그냥 수용을 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선 비판 세력은 사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반대 정당도 사실은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의사 파업에 어떤 동기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관료주의, 당정청이 가진 관료주의하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주의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의료 정책이 독자화돼 있고 이래라 저래라 위에서 자꾸만 통치라든가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은 전문직 집단이 제일 높고 공무원이 그 다음이고, 제가 보기에
정치 관료, 초선 의원들 지금 법안 발의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초짜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비싼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느라고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때 아니게 의료에 대한 이데올로기 충돌, 공공이라는 단어가 심각하게 등장하면서 마치 이제까지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로는 공공 영역이라 그러는데 의사가 양성해서 개업할 때까지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평생 개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고 개업할 때는 갑자기 공공의 영역이라 그러면서 심각한 통제를 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대놓고 의사는 공공재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지금 도구화되는 듯한 사람을 공공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놀랍게도 그것도 보건의료인의 출신은 간호사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과거 파시스트 정부라든가 이런 쪽인데 이게 놀랍게도 민주화 정권에서 나온다는 게 좀 경악스럽습니다. 다음.